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박물관에서 이 기계 말고 좌측에 보이는 저 기계, 이 기계 박물관에서 수리를 의뢰해 주셨어요. 그래서 총 5개의 기계를 수리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이제 국내에서 고칠 수 있는가를 이분께서는 박물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박음질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기계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기계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해서 유럽 쪽에서도 생산을 했던 기계로 보여지는 윌콕스 앤 깁스라고, 여기 이제 앞에가 지워져 버렸어요. 윌콕스 앤 깁스라는 사의 제품인데 앤틱 제봉들이죠. 1856년에 제임스 에드워드 앨런스 깁스하고 제임스 윌콕스가 이제 설립한 회사에서 생산된, 제작된 이런 제품입니다. 아주 재봉틀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재봉틀의 단점은 체인 스티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박음질을 하면은 체인 스티치, 우리가 요새 사용하는 미니 재봉틀이 있죠. 실을 한 가닥으로 박음질하는 그 재봉틀처럼 체인 스티치를 가지고 위에는 한 줄로 박히는데 밑에는 체인처럼 꼬여져서 박힌다는 실 한 가닥짜리로 1856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정확지는 않습니다. 이 기계 보시는 것처럼 실 끼는 순서가 아주 애매합니다. 제가 들어갔다 큰일 났다. 다시 풀러서 실 끼우는 순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패 꽂이라 그러죠. 이렇게 실패를 여기다 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가 약간 누워있는 상태죠. 요렇게 꼽아서 폴리를 뒤로 돌렸을 때 여기 스프링이 하나, 2개 있습니다. 요쪽을 통과하는 겁니다. 일반 재봉틀들은 바로 좌측으로 나가는데 이 기계는 묘하게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요즘 얘기하는 위실 장력 조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쟁반을 꼭 거쳐야만 되는 기계입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폴리를 항시 뒤로 돌려야 되겠죠. 요쪽으로. 끼워주고 실을 뽑아주고, 이 재봉틀의 특징이 실 끼우는 순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요걸 실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끼워줍니다.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실체기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제가 요 바늘끼를 끼울 수가 없어서 철사로 미리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있죠. 가정에서도 요런 실깨기 장치가 있습니다. 요거요. 요걸 미리 끼워 놓고 실을 끼우시는 게 편리합니다. 이 기계는 바늘귀가 요즘 바늘하고 맞질 않아요.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끼우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네.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주 바늘귀도 작고 체인 스티치로 되어 있어서 바늘 홈이 작습니다. 큰일 났네요. 요걸 미리 끼워 놓고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건데,
됐습니다. 단 한 번에 됐어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좌측에서 안쪽으로 끼워주게 됩니다. 노루발을 올리는 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예, 이게 1800년대 생산된, 후반에 생산된 제품이죠. 옷감을 밑에 넣었습니다. 노루발을 내렸습니다. 예, 박물관에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제가 수리한다는 이런 자부심으로 수리를 했어요. 수리에 성공한 기계입니다. 1858년이니까 170년, 180년이 됐나요? 오랜 세월이 흐른 기계인데, 이 기계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체인으로, 요새 실 한 가닥짜리 미니 미싱들 있죠. 이게 쉽게 올이 풀린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이 기계는 수리가 가능한 기계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렸어도 이 복집의 밑에 총알 북집이라고 그러죠. 총알 같은 것이 들어있는 총알 북집이 요 기계나 이런 기계들이 이제 총알이 들어있는 북집인데요. 보통 다 2차 대전 무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재봉기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뒷부분을 자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윌콕스 앤 깁스라고 해가지고 앤틱 박물관 같은 데서 이 기계가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기계는 처음 접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재봉기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도전하는 심정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돈을 보고 하면 안 되겠죠. 아주 부드럽게 오랜 세월 흐른 기계지만은 150년 이상이 흐른 기계지만은 부드럽게 바느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핸들을 돌려서 박음질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아놓고 재밌습니다. 짜잔 하고 바늘을 상단에 놓고 내가 노루발을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뒤로 돌리면서 이제 옷감을 빼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에는 지금 현재 재봉기에 박음질이 나오고 밑에는 체인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마무리를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코바놀로 이 부분을 찔러서 빼서 요 밑에 이 부분을 떠서 묶어주게 되는 거죠. 묶어주면 결합이 돼서 올이 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무사히 수리를 마친 윌콕스 앤 깁스라는 기계, 골동 기계. 미국 유럽 쪽에서 생산되었던 이런 기계입니다. 1850년대, 그러니까 재봉기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해본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거는 박물관에서 보내주신 5개 기계 중에 2번째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앞에 뒤에 국화 모양의 꽃 무늬가 되어 있고 브랜드는 표시가 되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앞에 바이올린 모양이 되어 있어요.
바이올린 모양이 되어 있는 기계들이 보통 초창기에 이제 초기에 싱거 재봉틀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브랜드가 전혀 나와 있질 않아서 정확한 모델명은 생산 회사는 잘 알 수 없는데 앤티크 피들 베이스 핸드 재봉틀이죠. 핸드라는 건 이제 손을 돌려서 한 땀 한 땀 박음질을 하고 있는 크랭크 미싱이에요. 밑에 하축에 바이올린 발이 달려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기계인데 과거 저 재봉틀 역사책을 살펴보니까 19세기 후반 1880년대 이후에 생산된 증거로 보이는데 이 재봉틀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특이한 점이 박물관에서 보내주신 2개의 재봉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버빈이라 그러잖아요. 잘 빠져나오질 않았네요. 예, 버빈을 빼서 보면 제가 이제 과거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이회수 선생님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수리를 보내주셨던 이런 총알이 들어있는 북집이 있습니다. 이런 총알 북집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요 부분에 이제 북토리는 요건 이제 북실을 감는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이제 북토리 이거는 빼서 보여드려야 되네. 예. 혹시라도 국내에 이런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이제 북실을 감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북실을 감는데 요쪽 요렇게 손으로 당겨줘서 요쪽으로 해요. 그렇죠? 요렇게 하면서 이 실은 빼야 되죠. 엉키니까. 핸들을 뒤로 돌리게 되면 여기 기아에 얹히면서 손을 또 집어넣어야 되네요. 오랜 세월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돌리면서 손으로 돌리면서 이 기계에 이제 북실을 이렇게 감게 돼 있는데 손으로 감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워낙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후돼서 여기 보면 기어들이 다 뭉그러져 있어요. 이런 거는 국내에서 수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수리를 받았지만 손으로 분량이 적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감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그 다음에 요 총알처럼 생긴 요 북집이라 그러죠. 요걸 총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총알 북집 이렇게 불리웁니다. 요걸 끼워주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거 순서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요쪽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실을 뽑아줘요. 그럼 요로 빠져나오죠. 여기 보면 또 중간에 철사가 하나 있습니다. 요 철사 위에 부분에 요걸 끼워주세요. 위로. 예, 이런 식으로 끼워주고, 그렇죠. 다음에 손으로 밀어서 요렇게 이렇게 끌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빼서 뒤로 가야 되는데 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길 말아서 요 뒤로 빠져나오는 게 이런 방식이에요. 실을 약간 벌리고 실을 끼워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끼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요 총알 부분이 이 폴리를 돌리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근데 워낙
1880년대 90년대 이쪽에 총알을 놓는 방향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이 재봉기 하나를 생산하는데도 굉장히 이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실 끼우는 순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실패 2개니까 여기 장구처럼 돼 이게 위실 장력 조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쟁반을 한 번 더 통과해 줘야 돼요. 그래 확실하게 되죠.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기계는 기계마다 다릅니다. 이 기계는 실을 엔틱 미신들은 기계마다 다 달라요. 앞에서 뒤로 끼워줍니다. 요즘 기계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어이구, 이 애를 먹게 생겼네. 이런 실을 끼워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찔러주고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영상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해. 미리 끼워놓고 할 걸 그랬네요. 일단은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가장 높은 상태로 해줍니다. 성공했습니다. 앞에서 뒤로 끼워졌어요. 실이 그렇죠. 그 다음에 폴리를 뒤로 돌려서 밑에 실을 끌어올려 주는데 이때 끌어올리지 못하면 수리가 안 된 거예요. 박물관에서 총알 개수하고 기계 개수하고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요거는 부품이라도 이 총알을 북집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구할 데가 없습니다. 자, 뒤로 돌려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직하게 움직이면서 박음질 돼서 나오는 엔틱 미싱 피들 베이스 핸드 크랑크라는 이런 기계.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박음질이 된 거예요. 뒤를 보니까 박음질이 돼서 나왔죠. 위실 장력이 약간 느슨한 것 같네요. 이때는 요걸 조금 잠가 주세요. 그래 놓고 다시 한번 박음질을 해 보겠습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참 대단한 기계, 이 재봉기를 요즘처럼 막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작업으로 만들었던 기계들이 되겠죠. 이렇게 잘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실 장력기를 잠궜더니 요게 위에 부분이죠. 요게 밑에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현재 박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잘 돼서 저도 기쁩니다. 이런 앤틱들을 대할 수 있게 저한테 수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게 역시 박물관에서 보내주신 기계 중에 하나죠.
글씨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프리스터 앤 로스만이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프리스터 로스만에서 생산된 빈티지 재봉틀인데요. 독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동 크랭크식 횡형 셔틀. 1906년도에 생산됐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앤틱인데 잘 만든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황금 문양의 기계죠. 프리스터 로스만 제품, 독일에서 생산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재봉기입니다. 이 기계도 이제 박물관에서 저한테 이제 수리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수리를 마쳤는데 모든 기계들이 총알 묵집이래요. 요것도 요런 방식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밖에서 안으로 요걸 잘 보세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홈이 나옵니다. 이 홈이 요즘 얘기하는 장력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 홈을 통과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옛날 기계이기 때문에 아주 이건 수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찝어주고 다시 한번 좌측 홈으로 들어가서 조금 복잡하네요. 요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한번 빠지면 이거 빼기가 힘드네요. 이래서 틈새로 이어지는데 이쪽 뒷면을 걸어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는 걸려야 되는 거니까요. 오랜 세월이 흐른 기계라서 수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요거를 그냥 바로 뒤쪽 먼저 여기 스프링이 있어요. 이쪽을 이렇게 해서 해주고 여기서 이쪽을 통과하는 게 빠를 것 같아 보입니다. 요 방법으로 쓰시는 게 좋겠네. 여기 보이시죠? 이쪽으로 실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감아주고요. 총알은 항시 요 방향으로. 요 끝부분이 많이 무뎌져서 제가 좀 날카롭게 숫돌에 갈았습니다.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덮개를 덮어주고 이 실을 끼우는 순서는 현대 재봉틀하고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겠습니다. 그렇게 1번 2번. 이 기계는 실 끼는 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요. 항시 실을 끼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을 교체할 때는 뭐냐 하면 실을 교체할 때는 이 부분에서 묶어 가지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계는 또 특이하게 앞에서 뒤로 끼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 끼는데 오늘 애 먹네요. 아이고, 옷을 하나 박아놨더니 바늘을 제일 높은 상단에 올려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과거에는 자동으로 실을 끼우는 장치도 없고요. 철사 고리로 끼운다 해도 앞에서 뒤로 끼우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끼우는 게 오히려 빨리 요거 앞에서 뒤로 끼웠어요. 요거 노루발을 올린 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1900년대에 생산된 제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큰일 났네.
실이 올라와 줘야 수리가 된 건데. 미실 걸어 올리네요. 요즘 기계들처럼 이 골동 미싱도 노루발 밑으로 넣어서 뒤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 기계는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보여져서 그러는지 기계가 좀 부드럽네요. 노루발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핸들을 돌려야 되겠죠. 네, 바느질이 아주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돌리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고무바킹 날라간 걸 제가 고무바킹을 끼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이 되어지는 독일에서 생산된 프리스터 로스만 제품 1906년에 생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프리스터 로스만 독일 제품 박물관에서 보내주신 기계를 제가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해보는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재봉틀들은 후진을 하는 버튼이 없죠. 후진을 하는 버튼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박음질을 하시다가 앤틱을 쓰실 때는요, 바늘을 꼽은 상태에서 옷감을 돌려주세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려서 또 한 땀 두 땀 박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위에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밑에 부분입니다. 바느질 잘 돼서 나오네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프리스터 로스만 앤틱 재봉들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기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리하는 기계인데 5개 중에 하나죠. 싱거 재봉틀에 피들 베이스 싱거라고 하는 12K라는 기계 알려져 있는 앤틱 재봉틀입니다. 이 기계는 앤티크 재봉틀의 핸드 크랑크 재봉틀이라서 손으로 돌려서 박음질을 하는 이런 기계인데 1886년에 미국에서 생산된 기계로 보여집니다. 요 알려져 있어요. 요 바이올린 모양이죠. 이 밑에 이 발이 바이올린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특이한 기계입니다. 이 싱거라는 브랜드가 선명하게 살아있어요. 박물관 전시용이라서 그런지 기계가 굉장히 고가의 이 값어치 있는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1886년이면 오랜 세월이 100년이 훨씬 넘은 100수십 년이 흐른 기계인데 앞모양, 전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 끼는 거 역시 빼볼까요? 이렇게 끼워주고 요 조시 탱크라 그러죠. 위실 장력 조절기 끼워주고 요즘 기계처럼 실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실책에 끼워주고 내려와서 바늘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끼워줍니다. 이 기계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 끼우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미리 이 부분을 이렇게 꼽아 놨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실을 끼워줘야 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마다 회사마다 특징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 기계는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가지고 계시던 기계를 5대를 가져와서 수리가 가능하겠느냐고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을 올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계 역시 국내에서는 총알 북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총알 같은 부분이 북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기계처럼 이렇게 북집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어떡해. 예, 그래도 빼보았습니다. 넣는 것도 힘들지만은 제가 그래도 뭔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위실 장력이 맞지 않아서 한 땀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좌측에 이렇게 해서 이 동그란 부분을 통과해서 우측으로 와서 요거는 한 땀 건너뛰었습니다. 요게 위실 장력을 조절해주는 북실을 조정해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이 총알이 이쪽으로 와야 되죠. 아이고, 큰일 났대. 어이구, 다행입니다. 근데 총알 넣는 부분이 빠져나가 버렸어.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고가의 기계들인 박물관에서 저한테 수리할 기회를 주셔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자,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미싱 박사 영상으로 이런 기계를 수리하는 영상을 올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몇 개를 고치셨대요. 이분께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안 되는 재봉기를 보내오신 거죠. 예, 눌렀습니다. 위실 끼우는 거 했죠. 폴리를 돌리죠. 요걸 요즘 얘기로 폴리라래. 이 브랜드 제품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 부드럽습니다. 요거는 이제 싱거 브랜드의 마크고 여기도 싱거라고 쓰여져 있죠. 앤틱 재봉기의 원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땀 한 땀 박음질을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돌아가면서 바닥이 바이올린 모양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들은 일반 서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귀족들 황실에서 사용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금장이 되어 있는 싱거 12K라는 누릅니다. 비들 베이스 싱거 12K라고 알려져 있는 앤티크 미싱 크랑크 재봉틀 총알 북집의 기계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것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실을 한 땀 한 땀 뽑아줘야 됩니다. 요게 위실 박음질한 영상이고요. 요게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고르게 박혀있죠. 이때만 해도 이 오리지널 싱거 제품들. 요 기계는 미국에서 생산된 걸로 보여지는 싱거 앤틱 미싱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계를 수리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기계
저도 기쁩니다. 수리할 수가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박물관에서 보내주신 5번째 재봉틀이에요. 이 재봉틀은 타코비라고, 컴퍼니라고 CO, 컴퍼니 멘탈 클로스라고 이제 컴퍼니 의 약자 타코비 NCO라고 이 브랜드 마크가 찍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 기계는 1920년대 독일에서 생산된 걸로 보여지는 크리츠너 배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배치가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가로 셔틀이죠. 가로로 세로 셔틀이 있고 가로 셔틀이 있는데 이 총알 복집이 가로로 움직이는 이런 박물관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기계입니다. 크리스노 배치 가로 셔틀이 하이암이라 그래가지고 커다란 이 바퀴의 패밀리 타입이에요. 이 기계 하축 문제가 발생했었던 건데 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집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돌리면서 회전을 하면서 요게 요새 걸로 하면은 보빙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서 오른쪽 왼쪽 북실이 감기도록 해주는 거지. 이러면 영상이 잘 안 나온다. 예, 이렇게 손으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게 가로 가니까 또 이탈하네요. 지금 이제 보빈, 요걸 보빈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기계의 보빈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의 요게 보빈인데 실을 적당량의 실을 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으로 감으셔도 돼요. 꼭 이 장치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버빈을 요즘의 버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 기계는 이게 이제 버빈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감으셔도 관계가 없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총알처럼 생기게 이걸 비교해 보면 더 재밌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 세월이 흐르면서 발달해서 이 총알 한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총알 북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버빈 케이스죠. 요게 북집, 요게 총알로 된 북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뾰족한 부분이 훅 역할을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부분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이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하는 입장에서도 조심을 하게 돼요. 여기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서 꽁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 버빈 케이스에 넣는 것은 요 홈이 있습니다. 홈의 끝부분을 맞춰주고 밀어주고 이러면 들어왔죠. 조금은 까다롭지만 보통의 이 총알 북토리 법인들이 요 밑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밑으로 빠져나옵니다.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끼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주고요. 그렇죠. 여기 빠져나왔죠.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이걸 상단에 꼭 이렇게 보면은 배처럼 생겼죠. 그죠?
요걸 윗부분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 하면 버빙 케이스의 요 뚜껑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력을 조절해 준다 이겁니다. 다음에 손톱으로 눌러서 끼워주고, 다음에 좌측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뒤로 쭉 빼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력 조절을 해주는 거죠. 지금 요 끝까지 나와 있으면 정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틈새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뒤로 빼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로 빼는 경우는, 자, 요걸 빼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요 틈새로 나갔죠. 이쪽으로 왔죠. 요거는 뒤로 빼는 게 오히려 불편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면 훅을 걸어주는 거죠. 요 총알처럼 생긴 부분이 살살 밀어주게 되면 이걸 당긴다고 열리질 않습니다. 이 총알, 버빙 케이스라 그러죠. 아이고, 큰일 난다.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네요. 이렇게 끼워줬고, 그 다음에 요걸 요새 얘기하면은 요게 이제 침판 북집 덮개죠.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끝까지 밀어주지 마세요. 왜냐면 실을 빼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윗실을 끼우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끼워주고, 이게 윗실 장력 조절기죠.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이제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요 폴리죠. 요즘 얘기하는 영어로 폴리라 그러는 건데, 바퀴를 돌려주면 이 부분이 올라옵니다. 이걸 실책이라 그러죠. 그렇죠. 끼워주고, 여기 살짝 안내대에 걸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앤틱 제품들은 실을 한번 끼워주면 실을 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굵은 바늘을 끼웠어요. 그래서 밑실을 잘 끌어올리도록. 폴리는 항시 뒤로 돌려야만 됩니다.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밑에 실을 움직여주면 걸어 올려집니다. 이게 수리가 된 거예요. 밑에 실을 걸어 올리지 못하면 수리가 안 된 겁니다. 나란히 뒤로 밀어주고, 옷감을 노루발 밑에 놓고, 요즘 기계하고는 많이 다르죠. 요걸 폴리라 그러죠. 이 핸들을 뒤로 한 땀 한 땀 뒤로 돌려주면서 박음질을 해주는 이런 상태입니다. 수리를 바로 마친 관계로 오일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작동을 해 줍니다. 북실 감는 장치, 윗실 끼우는 장치, 이 기계는
이 나사로 이 부분을 고정시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요 총알 북집이라는데 이 부분이 핸들을 돌릴 때 유격이 심했어요. 그래서 실을 잘 못 걸어주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 줘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단 한 번에 실을 걸어주고 핸들을 돌렸을 때 이쁜 박음질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재밌죠? 박물관에서 저한테 숙제를 계속 주셔가지고 이 5번째 기계까지 수리를 성공하였습니다. 앤틱 재봉틀. 국내에서는 이 기계가 아주 보기 힘든 기계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잠궈야 됩니다. 이거는 나사못 하나나 이 총알 북집이죠. 북집이나 실감기 하나라도 없어지면 사용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용이 불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또 구할 수가 없어서 해외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이 모델을 쳐서, 근데 이런 기계는 100년이 훨씬 넘은 기계들이기 때문에 부품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진열해 놓고, 박물관에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돌려봤던 기계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박음질이, 되게끔 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계 여러 대를 받은 기계에 5번째 수리를 마친 기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게 박물관에서 보내주셨어요. 이 기계는 이제 독일에서 제작이 됐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재봉기 초창기의 앤틱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프레스트 로스만 재봉틀인데 6434라는 모델인데 모델 번호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귀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핸들 방식의 수동식 손으로 돌려서 박음질을 하는 이런 기계가 되는데요. 1870년대 독일에서 생산된 거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재봉틀이 1870년대 재봉틀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재봉틀로 추정되는 국내에서는 아주 귀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여기 나사로요. 기계 몸체와 지금 줄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하축을 보는데 역시 이 기계도 총알 북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핸들을 돌리게 되면 총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책이 나는데 보관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물관에서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수리를 맡아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핸들을 뒤로 돌려주게 되면 이쪽 부분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잘 안 열릴 때는 이 총알이 끝까지 나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알식 북집, 여기 앤틱 재봉틀의 특질이 이런 총알 북집으로 이 기계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 지금 앤틱 박물관에서 보내주신 기계를 수리하면서 모두 실을 거는 순서는 거의 동등합니다. 이쪽에서 감아줘서 안으로 빠져나와서요. 이렇게 빠져나와서 바깥 홈으로 나가줍니다. 요 기계 법인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주면 실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때 이제 텐션이라 그러죠. 텐션인데 복잡하지 않은 상태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을 빼주고 그다음에 총알을 넣어주는 거죠. 버빙을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고 끝까지 닫지 마세요. 사실 실사용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뒷면도 보여드릴까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870년대 제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디자인이 좋습니다. 어디 스크래치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수리하면서도 여기 이제 뒷면 모습이죠. 조심하는 게 왜냐면 북톨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집이라 그러죠. 북집이 총알 방식으로 돼 있어. 한국에서는 예전에 우리들의 어머니들께서는 총알북집 그랬습니다. 총알처럼 생겼다고. 요걸 잠가주게 되면 기계 몸체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가 움직이지를 않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북실은 끼워서 이렇게 하면 이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바퀴 같은 게 모두 빠졌는데 제가 다 맞춰 넣었습니다. 이제 핸들을 돌릴 때는 항시 앞에서 뒤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으로 돌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있고 총알 북지 넣고 실을 꿰는 위실을 넣는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실패는 두 개가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 끼우는 이제 철사 장치가 있었는데 박물관청에서 저보고 원형을 보존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살려서 수리를 마치는 겁니다. 이거 바늘에 귀 끄는 게 쪽까지 열릴 수 있네요.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다 보면은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 기계는 앞에서 뒤를 실을 끼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랜 경험에 저는 한 번에 실을 끼웠는데 밑실을 살짝 돌려서 폴리를 돌려서 밑실을 끼워주겠습니다. 노루발을 올리죠. 요즘에 쓰는 방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밑실을 끌어올리는 거는 이게 이제 수리가 된 경우에는 밑실이 한 번에 딸려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뒤로 빼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옷감을 넣어주고 폴리를 몸쪽으로 돌려서 바늘에 끼워주고 핸들을 뒤로 돌려주게 됐습니다. 핸들 방식으로 1870년대에 생산된 거로 추정이 되는 독일에서 제작된 앤틱 재봉기 프레스토 앤 로스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크가. 이 회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희귀하면서도 역사가 깊은 거죠. 2차 대전 때 무기를 생산하던 그런 회사에서 재봉기를 제작한 아주 세계적으로 희귀한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1900년대 재봉틀보다 1870년대 재봉틀이라 그러니까 15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앤틱 재봉틀 지금 6개의 영상을 제가 올려내요. 6개의 재봉틀을. 이 기계도 무사히 수리가 잘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기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